네, 안녕하세요. 네, 심플국어 해커스 공무원의 주용춘 선생입니다. 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총평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B체형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네, 자, 우선 작년 5월이죠. 자, 작년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이렇게 어법 25%, 그다음에 어휘의 세문항이었죠. 자, 그다음 문학 영역별로 하나씩, 그다음에 비문학 이렇게 해서 비문학이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화법, 장문 나눠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 문항 작년에 출제됐죠, 올해. 자, 그리고 10월에 자, 10월에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자, 비슷해서 역시 뭐 약간 줄긴 했으나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법과 비문학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자, 문학은 항상 이제 네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가 두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것을 보시면 큰 틀은 비슷합니다. 지방직이 워낙 이제 비중을 이렇게 조금 규격화시켜서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어법이 좀 눈에 띄게끔 조금 많이 좀 줄었다고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법이 자, 네 문항 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네 문제 중에서 요 한 문제만 이제 일반적인 이론 문법이고 여기는 지금 뒷부분에 어문 규정이 있죠. 그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바로 실용국어의 흐름이 강조가 되는 것이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사실 이제 높임 표현도 많이 쓰고요, 맞춤법도 중요하게 우리가 쓰잖아요. 띄어쓰기도 중요하고 올바른 문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의문의 변동 이런 거보다는 자,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써먹을 만한 지식들에 대한 측정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 자, 출제 경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제가 뒷받침해서 말씀드리면 이 비문학으로 가시면 자, 매체 읽기, 자, 신문 기사 읽기가 나왔죠, 그렇죠? 바로 실용문 읽기에서 신문 기사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 이것이 이제 인터넷이든 아니면 인쇄 매체든 우리가 신문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죠. 자, 그런 매체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제 뭐 조금 더 뭐 발전되면 동영상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매체들에 대한 읽기, 자, 이것도 역시 독서, 즉 비문학 독해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고 자, 요게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역시 여러분 실용 국어의 흐름과 상당히 밀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 문학은 이제 하나씩 이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화법 작문 독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5% 아홉 문항이니까 절반 가까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국어들에 대한 측정, 즉 실용 국어에 대한 측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자성어 역시 실용국어 차원에 물론 이제 이거는 계속 출제되었던 것이니까요. 자, 그다음 한자어는 우리가 쓸 때 동음이의어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 신경 써서 우선순위별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커스 국어 들어오시면 이제 제 강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음이의어 그리고 다이어 해서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한자들에 대한 어떤 발음들을 정확하게 읽는 거. 자, 그거를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 문맥적 의미는 사실 여러분이 비문학 독해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어휘력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문학 독해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휘는 이렇게 한자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는 한자 성어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주 쓰나 헷갈릴 만한 그런 한자어들 중심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은 이제 이제 범위가 좀 짧은 고전 시가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대문학, 현대시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죠. 자, 아주 유명한 작품들 중심으로 지금 출제가 됐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기본 작품들을 좀 정리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학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실 것은 이 문학이 국가직은 낯선 작품에 대한 감상력. 자, 그다음에 지방직은 익숙한 작품. 그지? 자, 익숙한 작품.
자에 대한 감상력. 자, 이쪽으로 색깔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자, 무턱대고 이제 어법만 주구장창 계속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표준 발음, 문어 변동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의 맞춤법, 띄어쓰기, 올바른 문장, 이거는 꼭 출제되거든요. 국가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 갑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번호에 이제 파랗게 돼 있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제가 이렇게 메워놓은 것은 조금 정답률이 좀 낮았던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랗게 돼 있는 것들은 좀 빠르게 해설을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이 영역은 지시어에 관한 문제였어요. 지시어에 관한 문제. 그래서 요거는 사실 넓게 보면은 비문학이 독해이기도 하지만 이건 화법 영역이에요. 자, 갑니다. 자, 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랑 가깝고 청자랑은 멀 때 보통 이걸 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이가 지시하는 내용을 물었어요. 그냥 현주가 취직이 되었다. 이 취직이 된 사실이 참으로 잘된 일이다. 그대로 요 내용 어느 걸 여기다 대입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전체를 지시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지금 사는 그 집이 싫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 했어요. 그럼 화자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이다. 그럼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집 그러면 우리 그때 거기 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뭐 여기 그다음에 저기 해서 자, 여기 거기 저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그 저 이것들이 여러분 이는 보통 화자랑 가깝고 그다음에 그는 청자랑 가깝고 그다음에 저는 화청자로부터 둘 다 멀 때 쓰긴 하는데요. 이 그는 또 이렇게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같이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그때 거기서 볼까?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 바로 배경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청자 역시 공유하고 있는 대상, 모르는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상을 지시할 때 이 글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1번이 맞고요.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지금.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그다음 쟤는 우리가 싫어했던 저것이 마음에 든대. 그랬어요. 그러면 화자는 모르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알고 있으니까 저것이라고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아는 내용. 자, 화자도 아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4번.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할 때는 저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둘 다 가까이가 아니라 먼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화청자로부터 모두 멀 때 저를 씁니다. 저것 좀 봐 할 때. 그렇죠? 그래서 화자한테 가까울 땐 이, 청자한테 가까울 땐 야 그것 좀 줘.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요. 둘 다 멀 때는 저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써보시면 금방 알죠. 자, 다음. 자, 보고서 작성 방안인데 여기 작문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주제는요. 이 논리적 흐름을 보시면 보통 작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문제 해결 과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문제점, 원인 방안 이렇게 자, 문제 여기에는 실태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원인, 그다음에 방안.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문제점이 나왔고 개선 방안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 흐름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 자,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저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원인이죠. 자,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탐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 그 이외에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1번 볼게요. 자, 외국의 유사한 정책, 이런 외국의 정책, 모범 사례 같은 거 있죠.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은 해결 방안 세울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개선 방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연관이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업체의 경영 실태. 자, 누구의 문제입니까? 관광업체의 경영 실태입니다.
자, 지금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게 문제지 관광 업체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원인이 되는 문제 원인이 되는 어떤 대상이죠. 원인의 대상. 자, 문제 원인을 일으키는 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난 대상. 자, 뭐 주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은 아예 논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은 토론회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거 이런 거 해결책 세울 때 당연한 상식선에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4번 역시 대상 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그죠?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이 주민들이 정확하게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건 충분히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3번입니다. 잘못 쓰이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사실 이제 여러분 이거 구별 맞춤법에서 여러분이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구별하는 거 있죠? 자, 그런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집에서 숙식을 붙인다. 자, 어딘가에서 여러분 숙식을 거기서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 붙인다가 아니라 붙이다라고 여러분이 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힘에 붙이다라는 것은 이거 붙이다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말을 붙였다라고 하면 이 말을 가까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 달라붙는 거. 자, 그런 의미. 자, 그러면 달라붙어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의미. 말을 가까이 붙여본다. 그럼 공간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합니다. 자, 이것도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우표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편지를 멀리 보낼 때 있죠, 그죠? 자, 멀리 보낼 때. 자, 그럴 때는 이걸 쓰지만 지금 우표를 풀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가깝게 밀착시키는 거죠. 이렇게 밀착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밀착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이걸 쓰시면 안 되고 여기도 붙이고 라고 쓰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역시 이것도 뭔가 부쳐먹을 땅이니까 뭔가에 의지한다, 의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역시 자, 부처라고 여러분이 이 부처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부처 핸즈업 아니에요. 자, 갑니다. 그 다음 그 아이가 유일하게 정을 붙였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밀착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잘못 쓰인 것으로만 묶인 것은 네, 여러분 기억, 리을, 미음을 고르셔야겠네요. 2번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때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이 의미, 기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의미를. 자, 다음 4번 설명 방식입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푸셨을 것 같아요. 이 아니고가 붙으면 앞뒤가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런 자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이타다. 자, 그 다음에 나하니 개인적 자각인데 비하여 보살은 사회적, 개인과 뭐다? 사회다. 이렇게 해서 반대말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개인본이, 사회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네, 다음. 자,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 주제독해입니다. 주제독해. 결론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글 끝부분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계속해서 흐름을 보시면서 같은 말, 반대말 이런 것들을 관계, 짝을 지으면서 잘 독해를 하세요. 자, SNS입니다.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거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럼 SNS는 일단 긍정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자, 이런 측면에서 돕는다. 그렇죠? 그러나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점이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자, 이 문제점을 그냥 체크할까요?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문제 핵심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법적 처벌이 어렵다 도덕적으로 응징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 수준의 과도한 행동이다. 자, 범죄 행위 수준의 이렇게 같은 말 연결. 자, 우려하다, 걱정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면성이죠.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여러분 특히가 나왔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걸 이어가고 있구나. 자,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 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개인적인 것, 개인 정보를 유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개인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것은 참 좋지만, 자, 어떤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점. 자, 개인정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따라서 자, 결론적으로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를 이용할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이 주제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걸 조심하자라는 얘기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다음 2번 정보 유출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까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 이거 안 되죠? 자, 공유된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유된 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제를 보시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겠다. 개인의 사생활 정보 유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제.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주제에 묻는 문제예요. 다음. 자,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대비해서 쭉 하시면 돼요. 전통 건축의 특징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대로 짝짓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화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고 화제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키워드를 체크하세요. 자, 갑니다. 자, 건물들이 일정한 축이나 질서에 의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문에 크고 작은 마당들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일정한 축, 그 다음에 뭐 질서, 일정한 축, 질서의 배치, 그 다음에 작은 마당들, 그 다음에 연결, 그 창호를 통해서 이어진다, 연결. 자,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 연결이 아니라 이건 단절이겠죠. 자, 이렇게 단절,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열려진 건축 공간, 열려진, 그렇죠? 오픈. 자,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된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 표시하시고요. 다음, 한국 전통 건축물이 왜소하거나 초라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외형적인 크기와 넓이. 이 말은 외형적인 크기와 넓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장식적 요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은 겸손이다. 겸손.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그렇죠? 생각으로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연 침해하는 거 안 된다 이거지, 그지? 왜냐하면 침해 걸리니까요. 자,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자연 앞에 겸손한 것이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더 나아가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 이것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과 들, 자연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 그지? 거대한 거 싫다 이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인위적인 직선, 인위적인 거 싫고, 자, 그래서 자연계 곡선을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전통 건축이 추구했던 것들은 동그라미, 그렇죠? 거부한 것들은 세모, 이렇게 구별짓기 독해를 하시고,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틀린 거 찾으라니까요. 키워드를 잘 보도록 합시다. 1번.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맞아요. 자,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연결의 의미예요.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일본 전통 건축은 소유였고요. 3번.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건축을 자연의 일부로 하겠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거 맞죠? 그죠? 하지만 이것이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제대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뒷부분이 틀렸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던 지문이었어요. 자, 그다음 7번 갈게요. 자, 한자 성어인데 그래도 조금씩 틀린 수험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효녀, 효녀니까 그냥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효와 관련된 한자 성어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이게 주제별로 우리가 한자 성어를 정리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간담상조는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출 정도로, 그죠? 서로 매우 가까이, 서로 잘 아는 사이. 자, 매우 속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고요. 자, 이거 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거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끼로도 바늘을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혼정신성은 이제 저녁에는 이제 부모님의 잠자리를 펴드리고, 자, 이른 새벽에 부모님이 잘 주무셨는지 살피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살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른 새벽 그다음에 저녁 혼, 이렇게 해서 문안을 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 조건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혼정신성이죠. 자, 이거는 뭐 고장난명이라고 여러분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뭐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도 되고요. 자, 둘이 이제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한 사람만으로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쓰이는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밀히 사귀는 게 간담상조, 그죠? 그 다음에 마부위침도 되고 마부작침도 돼요, 그죠? 작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정신성, 그죠? 자, 혼정신성,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장난명입니다. 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혼자만으로 싸움 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됐어요. 쓰이는 상황들을 여러분 정리하세요. 한자 성어는 일단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자, 다음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도 역시 이제 어법에서 중요한 영역이 됐어요. 자, 실용국어의 영역이니까요. 자, 부장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자, 부장님을 직접 높이지 않고 부장님과 관련된 소유물, 부장님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센스가 좋으시네요, 그죠? 아니면 뭐 안경이 세련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떠한 그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그 소유물 같은 거,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높여주는 방식이죠. 자, 여기는 이제 주체가 생략되는데 부장님이 주체죠. 자, 부장님은 넥타이가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부장님은 청자지만 문장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주체 높임 중에서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간접 높임에 해당됩니다. 자,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죠. 네. 어머님, 아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호칭어에서 아비라고 하면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죠. 자,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앞존법이라고 하죠. 자,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는 자,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지금 지금은 어머님이죠. 자, 청자가 주체보다 높다면, 그죠? 지위가 그러니까 남편이죠. 화자 입장에선 자, 남편보다 어머니가 높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청자 앞에서 주체를 높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주체 높임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제약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앞존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주체 높임의 한 사례죠. 자, 주체 높임 한 제약입니다. 자, 2번 가능하고요. 3번 어머님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자, 지금 선생님과 어머니는 가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 다 동시에 높이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님 저에게 여쭤보셨던, 여러분 여쭤라는 표현은 이제 높일 때 쓰는 거죠. 물어보셨던. 자,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좀 어렵지 않았던 높임 표현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 계속 이제 응시를 하셔야 되는 수험생 여러분은 높임 표현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띄어쓰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변별력이 매우 높았고요. 사실 이거 노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좋은 문제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어떤 노력을 측정하는, 자, 공무원 시험만의 어떤 가장 어떤 색깔을 잘 담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노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결국에 얼마나 많이 지식을 암기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쵸? 네. 우리가 이제, 접사 중에서 좀 조심해야 돼. 띄어쓰기 할 때 접사는 붙여 쓰잖아요. 그래서 접사들 중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접사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지금 것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여개 할 때 여라든지, 그 다음에 어치라든지, 이런 애들. 사실상 할 때 상, 이런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식민지 하에서 할 때 하.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사실상 접사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붙여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띄어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명사와 그 다음에 나머지 조사 어미 접사들과 이 관계인데요. 자,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의존명사 대 바로 조사 어미 그 다음에 접사. 자, 조사어미 접사는 붙여 쓰고요. 의존명사는 띄어 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의존명사는 특징이 있죠. 자, 일단 뒤에 명사기 때문에 여기 뒤에 격조사를 붙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조사, 격조사가 붙고요. 자, 이제 앞에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존명사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 남짓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에 어떤 관용어를 넣어가지고 단어를 만들어 문장을 사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암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치 20세기 경 할 때 이런 것들 대략을 뜻하는 이런 대략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접사로서 붙여 쓰는 접사로서 특이한 접사로서 여러분이 암기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자, 신경 쓰시고요. 자, 이 남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건 억지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관용어를 붙일 수는 없으나 자, 20살 남짓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남짓이라는 단어도 역시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특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남짓이 어느 정도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즉 단어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단어로서 의존명사로서 자격이 있어서 앞에를 띄워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 모르는 게 나오면 이렇게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을 외워두셨다고 하면 이제 지워가면서 남는 것을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앞에 관용어를 붙여본다든지 이 사이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가, 틈이 있는가, 분리성이 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조사를 붙여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단어가 지금 역시 뭔가 실질성을 갖고서 이렇게 어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접사와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형태소가 어근이잖아요. 근데 접사는 얘네들은 형식 형태소거든요. 그죠? 형식 형태소.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떠올리는 방법이 사실 최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뜻을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 실전에서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최대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기출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살짝 멈춰드렸습니다. 자, 다음 10번.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 공무도화가 한시가, 오우, 여기 한시가 여러분이 그냥 원문만 나왔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을 보고서 여러분이 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대가요 부분 향가까지 고려가요까지는 작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짝 정리를 하시고 저희 이제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무료 강의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자, 갑니다. 가장 적절한 거. 자, 일단 포인트는 이거죠. 자, 공무도와 공경도와 자, 공님이시여 무토화 물을 건너지 마. 물을 건너버렸어. 결국 물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 자, 결국에는 죽었어. 물을 건너서 죽어버렸어. 익사했단 얘기죠. 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요? 자, 이렇게 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사별의 상황입니다. 사별의 상황. 자,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흰머리에 미친 남편이, 그치? 그죠? 크레이지 허즈밴드. 자, 이 사람이 지금 물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내 들어가 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이 장면을 목격한 여옥이라는 분이었나요? 그분이 이제 악기를 켜면서 이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끙밍도 이분의 입장에서, 그죠? 심정에서 작곡을 하신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서경별곡 유명하죠. 서경별곡은 여기 이제 후렴구라든지 여기 여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랗게 이렇게 칠해드린 부분 있죠. 여기만 해석하시면 되죠. 태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를 띄워놓았느냐 사공한테 왜 이러고 있어요? 네, 자, 님이 배 타고 이제 떠나가는데 사공이 오늘 영업한다고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사공한테 화를 냅니다. 네 각시 음란한지 몰라서 네 각시 바람날지도 몰라, 그지? 오늘 같은 날 왜 영업하니, 그지? 집에서, 그지? 와이프랑 놀지 이러면서 괜히 사공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네 각시 바람날지 몰라서 열배에 얹었느냐, 우리 님을 이렇게 떠가는 배에 우리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너 왜 그랬어, 우리 님 왜 태우고 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님이 이제 택시 타고 떠나는데 괜히 택시기사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죠? 아저씨 왜 오늘 같은 날 영업해요, 왜 오늘 같은 날 영업해요,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갑니다. 자, 화자가 사실 걱정하는 건 이거죠. 대동강 건너편 꽃, 바로 이 꽃. 이게 지금 다른 여인이겠죠. 가장 불안한 것입니다. 그죠? 자, 인생의 장애물이죠. 웁스태클. 자, 웁스태클. 자, 그래서 태클건을, 그러지? 그런 여자야. 이 꽃을 배 타고 건너면 꺾을 겁니다. 이 나는 내가 꺾는 게 아니고 이건 여음이에요. 배 타들면 꺾을 거니다. 아니다. 배 타들면 아줄과 배 타들면 꺾을 겁니다. 나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여음이에요. 여음. 어떻게 불렀는지 저도 몰라요. 자,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하지 마시고 배 타고 건너면 저 꽃을 꺾을 건데요. 다른 여인을 가질 텐데요. 라고 하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불안해요. 자, 그렇죠. 불안하죠. 멀리 떠나면. 자, 불안. 의심. 그래서 이제 이 화자는 이제 1년에 보시면은 다 버리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자, 올인하는 여자예요. 오, 적절한 거. 자, 적절한 걸 찾아야 할 텐데요. 가해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선택합니다. 뭐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같이 죽었는지 안 나옵니다. 자,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 아닙니다.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여자예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가의 강과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를 먼저 보지 마시고 임과 나의 재회를 도왔대요. 그러면 이 매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임과 나가 재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용과 무관하죠. 3번. 자, 가와 나의 화자 모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염려,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3번 정확히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4번 희극은 웃긴 거잖아요. 웃기세요? 웃깁니까? 네,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웃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웃긴 거 아니에요. 자,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1번.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들어갈 지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천승세 선생님의 만선 잘 아시죠? 자,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게 만선이고 어부들의 꿈인데요. 자, 이게 이제 그 곰치라는 어부가 서민인데, 이분은 이제 어쨌든 어떻게든 빚도 많고 상황도 형편도 어려운데 만선의 꿈을 꾸면서 이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겠다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태클 거는 뭐가 있습니까? 네, 가진 자들이 있죠. 자, 배주인 임재순. 벌써 재수 없잖아요. 이름이. 그죠? 임재수. 그지? 이러면서. 자, 임재순에게 빚은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의 길을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고리 높은 이자를 주고서 배를 빌리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칠산바다, 이 바다에 확 생선이 물고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물만 뿌렸다 하면, 그물만 쭉 놨다 하면 그냥 바로 만선이야. 근데 그걸 아는 임재순이 약점을 잡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 돈부터 갚어, 안 그러면 배 못 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어쩔 참이야, 이자 생각해봐, 놀랄 것이 뭐야, 이러면서 연철은 이제 미래의 사윗감, 딸의 남친이에요.
아 놀랄 거 하나도 없지라오.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았지라오. 이러면서 비꼬면서 알았어. 다 뻔히 알고 있었지. 당신 어떤 사람인지. 이런 얘기지요. 임재순 무엇이라고? 저놈 어디다 대고 비양질이야? 어디다 대고 비꼬아? 그랬더니 곰치가 알았음요. 이러면서 이제 뭔가 힘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조용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친구 송삼이가 얘기합니다.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지금 이게 가만히 있는 상황이야? 이러면서 지금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지. 임재수는 너무 재수없다 이거지. 그지? 자, 임재수 이러면서 재수 없어. 자, 곰치 시끄러워. 그러지 마. 그만해. 내가 결정할래. 뭐 이런 심리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곰치의 심리는 만선의 기회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비굴하지만 굴복, 그죠? 자, 추잡하지만, 자, 밉지만 이게 꾹 참고 있는 심리죠. 이렇게 해서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시면서 독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말씀하시려고 임재순 강하게 돈 2만 원 갚아. 2만 원 제가 주고 싶네요. 자, 내일 또 배 묶을 거야. 그랬더니 셋이 동시에 배를 묶다니 구포댁 이제 곰치 와이프죠. 또 뭔 말씀이시는 게요? 아니 하필이면 이런 배를 묶으라. 예? 나는 돈 안 낸 사람이야. 영감님 배만은 자 이거예요. 자 지금 곰치의 심리를 봤을 때 매우 절박하기 때문에 임재순 앞에서 자 이런 말투를 부릴 만한 여유도 없거니와 자 이게 물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친구 성삼이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비아냥거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번임을 여러분이 금방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애걸하고 있는 것이 곰치의 심리와 태도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 3, 4는 그 심리와 태도가 소설의 주제입니다. 이 소설 이 희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부합하고 이건 주제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와 태도를 자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12번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추론 문제인데 이런 거는 사실 같은 말 반대말 짝짓기 이거 잘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갈게요. 자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자 언어의 단일화가 목적이에요. 자 이거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자 언어 정책이 뭐뭐 되었대요. 자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러시아. 그럼 여기 사례죠. 그러면 자 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 있죠. 여기다가 좀 표시를 이렇게 할까요? 자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는 거 그렇죠? 자 여기 목적입니다. 자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는 거죠. 이게 P고 이게 Q예요. 자 좋습니다. 자 당시 러시아 사회는 그래서 예시가 나왔을 때는 이 앞문장과 같은 뜻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징기스칸의 침략 후에 문장과 방언 사이에 뭐뭐가 컸습니다. 그럼 이 뭐뭐는 당연히 뭘까요? 이 단일화의 반대겠죠. 그지?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표트르 대제는 열심히 자 이걸 버리고 뭐 했어요? 언어 정책을 하겠죠. 이거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스크바어를 뭐뭐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갈 거는 지금 예시를 보시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의 러시아 문예어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자, 뭔가 국민적인 작가에 의해서 자, 러시아의 문예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됩니다. 자, 봉건제가 붕괴가 되고 자, 민주 의식이 뭐하면서 자, 이 민주 의식이 뭐하면서 자, 이것이 민주의식이 이 국민적 작가와 연결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생겨나면서 자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문예가 여기 나왔죠. 국민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과 국어의 통합이라고 하는 거, 언어의 단일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표준어 형성과 언어의 단일화가 바로 표준어 형성이네요. 표준어 형성.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요것도 역시 표준어 정책이 바로 여기랑 같은 말이었겠군요. 자 이렇게 표준어 형성, 국어의 통합, 그지? 문예작품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예작품을 발달을 쭉 시키는 그죠? 자 그러한 언어 정책입니다. 이러한 언어 정책을 통해서 자 언어의 단일화, 국어 통합, 표준어 형성, 그죠? 자 요것을 이뤄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의식은 당연히 뭔가 이렇게 업이 돼야겠죠. 그죠? 업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흐름을 반영하셔서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자, 기억에는 당연히 정책이 시행이 해야겠죠. 이거 시도한 거니까 당연히 시행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1, 2번 중에 하나일 거고요. 격차냐 편차냐 사실 이것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휘력입니다. 자, 기반은 분명하고요. 자, 고양은 높이는 거고 지양은 그만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요 흐름만 보시면 이것을 여러분이 격차 편차를 모르셨다 하더라도 자, 이 자리에는 분명히 민주의식, 민주가 뭐야? 국민주의니까 국민적인 뭔가가 지금 계속해서 성립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민주의식이라는 것이 뭔가 올라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는 것을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양입니다. 고양. 자, 그래서 정답은 충분히 우리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났어요. 정답은 기반 고양 이제 1번을 고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참고로 여러분 격차라는 것은 이제 어떤 둘 사이의 간격을 얘기한다면 상대적인 거죠. 자, 이 편차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벗어나 있을 때 편차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그렇죠? 자, 그럴 때 편차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대등한 언어 사이에 좀 거리가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격차가 어울리는 말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13번입니다. 기사문 읽기였는데 이게 이제 전체가 기사의 전문이라고 여기서 지금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전문의 종류는 이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전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 대체로 육하 원칙에 의하여 뼈대를 제공하고 자,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전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배경을 설명하는 전문도 있고 여론을 환기하는 전문, 그 다음에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 자, 이런 식으로 전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사 보시면은 제목이 있고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매체 언어 읽기에서 제목이 있어요. 제목에 이제 표제하고 부제가 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본문을 요약한 전문이 짧게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사문의 흐름을 좀 잡고 계시면 자, 지금은 이제 이 전문 부분을 출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든지 표제 부제, 어울리는 표제 부제를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기억에서는 별에는 밤, 이거 무슨 별에는 밤이 핵심이 아니죠. 이거 요약 제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열렸다라는 현상 자체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왜 열렸는지 원인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육하 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 요지를 제시한다. 요지를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요약하는 것은 전문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뭐다? 요약이다. 그리고 자, 육하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자,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뭐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인데 이제 이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언제 울산과 부산에서 어디서 무엇을 오케이. 자, 그래서 축제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어떻게 펼쳐집니까? 잇따라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왜나 누가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육하 원칙 일부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앞에 나오는 거, 그죠? 앞에 나오는 것들. 환기는 주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런 거,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약이 아니라 그냥 시선을 끄는 거. 네. 자, 이것도 여러분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너는 바로 봄이고요. 자, 의인화가 돼 있죠. 자,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너는 온다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네가 온다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것은 네가 올 거라고 믿는 거고요. 자, 믿는다는 것은 확신이고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너는 봄은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지쳐 있다가도 다급한 사연이 있으면 그 분명히 너는 올 거다. 다급하면 올 거라는 얘기. 마침내 올 거고요. 자, 눈부시게. 자, 그렇습니다. 너 먼 데서 뭐하고 온 사람? 이기고 온 사람. 그렇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온 사람. 바로 봄인 거죠. 그죠? 자, 반드시 봄은 어려운 상황, 현실을 이겨내고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절망이라고 하면은 주제에 어긋나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에 어긋나는 3번이 적절한 답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특정 시혈을 반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구가 건강하시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디게 뭐 이런 거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단정적인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뭐뭐 한다 이런 말투들이 이제 단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인화가 돼 있죠. 그죠? 봄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주제에 부합하죠.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죠.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추론 문제였어요. 특이하게 이제 비문학 독해 지문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다르지 않고 주제를 독해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보세요. 자,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와 구비들 속에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도 뭐했다? 변화했다. 자, 그다음 어느 세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앞문장에 대한 상술이니까 같은 말이겠죠? 자, 세계관, 가치관이 다양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 했고 됐다. 여기까지가 자,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계속 뭐했다? 바뀌었다. 자, 이렇게 구체적 상술을 했기 때문에 요약을 해봅시다. 자, 인류의 자, 역사가 변화하고 자,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변화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자, 그리고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첨단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그럼 이게 원인이죠. 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요.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진술이고요. 자, 이제 21세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21세기에는 이제 첨단 과학이라고만 쓸게요. 자, 이 첨단 과학 기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가 똑같이 이것을 통해서 자, 많이 변화가 좀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다음. 자, 그리고 예상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화, 그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뭐가 있었습니까? 열망과 상상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왔지만 이 변화의 중요한 배경에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열망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 자, 이것이 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죠. 자, 다음. 자, 과학기술의 진복. 주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읽으시면 이제 주제를 머릿속에 가지시고 읽으면 그러면 뭔가 중요한지 금방금방 보입니다. 자, 과학기술의 진복. 중요하죠? 그죠? 방금 얘기했던 말 같은 말만 찾아서 읽으세요. 자,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정 과정. 변화.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뭐였다? 우선했다. 자,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열망과 상상력이 중요했다 이거죠. 자, 욕망이 중요했어. 상상력, 욕망과 상상력이 중요했어. 자, 이것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어. 자, 그다음 그런 가운데 21세기 과학들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상상력은 좀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 오케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기에 조금 더 예전에도 그랬듯이 변화를 가져올 때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며 21세기에는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예외 지위가 예전에 이제 뭐 예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예외 지위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다음. 그것을 만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과거에는 자, 과거 시대들 대비합니다. 자, 이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그만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죠? 자, 그런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상력이 좀 더 강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는요.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4번 선택지가 대표 오답이었어요. 대표 오답이었는데 자, 보시면은 자, 과거와 21세기를 보시면 자, 과거에는 이제 상상력과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면 과학 기술이죠. 자, 이때는 이제 이것이 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이거예요.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자, 근데 이제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토대는 상상력이었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상상력, 자, 그리고 기술, 이 둘이 자, 지위를 보시면, 위상을 보시면 예전엔 얘가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대등하다는 거예요. 얘도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예전 A, B의 위상이 변했다라는 표현 있죠, 그죠? 자, 위상이 변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자, A가 이렇게 B보다 위상이 높았는데 이 변화는 오히려 B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되는 변화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대등해졌다, 얘도 중요해졌다라고 변화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변화는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합니다. 이것도 둘 다 B의 위상은 변화한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이 지문은 역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의 지위가 여기 상상력이 아니죠, 이제. 자, 예전에는 과학기술만 중요했는데, 과학기술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상상력, 그죠? 상상력이 훨씬 더 지위가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상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4번 적절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지금 3번을 보시면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거 실현됐고요.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주제에 어긋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불변의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불변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화예요. 자, 그럼 이건 변화고요. 역시 변화. 근데 변함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죠? 역시 변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건데 얘만 변화가 없잖아요. 3번이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16번 갈게요. 네, 이거는 동음이의어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해골을 뜻하는 글자죠, 그죠? 해골. 자, 요게 죽을 사자와 연관이 있죠, 그죠?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목숨이 다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본문에서의 운명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데스티니, 그죠?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자, 바로 요거 2번이나 4번으로 여러분이 범위를 좁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서전할 때 이 자서한다는 말은 이것은 이제 자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서술을 한다는 것은 자서전할 때는 이 자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두 개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성실할 때 성실. 이거는 열매를 이룬다는 거니까요. 열매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의 뭔가 처음 열매 결실을 거둔 곡식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이거는 염전이죠. 염세. 그죠?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요. 자, 염세적. 이게 맞겠죠? 자, 이렇게 낱말을 살펴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는 여러분 동음이의어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가시면서 동음이의어죠. 그죠? 동음이의어 이런 거 신경 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네, 박지원의 호질이죠. 자, 호질 이제 반전입니다. 자, 이 동리자라는 분이죠. 사실 앞에서는 수절을 겁나 잘하면 수절을 잘한다는 얘기는 절개를 지키는 걸 잘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반전이야. 이게 뭐냐면 성이 다른, 그죠? 뭐예요? 물론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소문은 이렇게 수절 잘한다고 돼 있는데 성이 다른 5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입니다. 자, 이날 밤에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선생님, 그죠? 북곽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북곽 선생님이 과부를
밤에 동리자를 찾아와가지고 수작을 부립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존경받는 양반이 밤에 이렇게 과부의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되게 예의 없는 짓이고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날 밤 다살들이 서로 이르기를, 야, 강 건너 말에 달겨도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님 목소리랑 닮았을까? 아니, 방 안에서 북곽 선생님의 목소리랑 비슷한데? 하고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의심한 거죠. 자,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선생님 사모했어요. 글 읽는 소리 들려줘. 그랬더니 이제 북곽이 시를 읊습니다. 열심히. 자, 당연히 북곽도 열심히 이제 무슨 시를 하냐? 원앙새 커플이 그려져 있어. 조명 있고 잠 못 이루고 있어. 흥겨워. 이러면서 이제 시를 쓴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섯 놈들이, 야, 북곽 선생이 점잖은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쟨 뭐야? 폭스야, 여우야. 그러면서 천년 먹은 여우야. 북곽으로 둔갑한 거야. 그러면서 야, 잡자 해갖고 이제 들어간 거야. 자, 들어갔는데 북곽이 이제 당황해서 도망칩니다. 자, 북곽 여기서 자기를 알아볼까 겁나가지고 뭐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막 한 거지. 자, 그래서 하면서 이제 나는 북곽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도망가다가 구덩이 속에 빠졌고 똥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때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자, 북곽의 시선이죠. 범이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선비 더럽다 호랑 이러면서 이제 호랑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범호자를 써서 호랑이가 꾸짖는 것이 바로 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질은, 자, 이 호질에서 이제 그 호질은 이제 질은 꾸짖는 거니까 비판이죠. 자, 이 범의 꾸짖음, 자,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뭘 꾸짖었냐? 그럼 북곽이 갖고 있는 위선, 가식,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인 거죠. 자, 그래서 북곽이 뭐를 조아리고 들어가서 범한테 얘기합니다. 범님 최고 뭐 이러면서 아부를 해요. 겁나 아부합니다. 자, 아첨하죠. 그래서 자, 아첨쟁이. 자, 내 앞에 가까워오지 마라. 선비는 뭐야 저기 유치. 그러니까 전내가 난다더니 하면서 얘네들은 유유 발음이 같은데 뜻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동음이의예요. 자,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입니다. 말장난. 자, 선비 냄새 난다더니 그렇군 이러면서 나한테 아첨을 떨다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아첨 떨며 위선 떠는 북곽에 대해서 범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호랑이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겠죠. 대변하는 캐릭터겠죠. 자, 다 갑니다. 자, 1번 자연 묘사를 통해, 여러분 풍경 묘사가 나왔던 기억은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됐고요.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곽이 자기 속셈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죠? 작업하는 거니까요. 자, 유학자의 이중적인 모습 주제죠, 그죠? 자, 위선적인 모습. 오케이, 언어 유희 있었고요. 됐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자, 올바른 문장에서 중복이 출제됐습니다. 자, 주술 호응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중복된 표현도 공부를 잘 해두셔야겠죠. 자, 보통 한자어와 고유의 중복이 많아요. 자, 투고라고 하는 것이 원고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원고와 투고의 고가 이렇게 중복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쓴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원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투고한 것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신다든지. 오케이. 그다음 도보가 걷는 거예요.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복이 되죠. 여기서 중복입니다. 자, 그다음 3번은 중복이 없고요. 그다음에 자, 결연할 때 연을 맺는 할 때 결자와 맺다가 중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와 고유의 중복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복된 표현 공부 열심히 해 두시고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안중근의 재판 기록인데 적절한 거 고르라고, 주제 고르시면 돼요. 주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앞서 검찰관 논과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자, 이 이등방문이라고 했죠. 이토 히로부미. 자, 이 녀석의 시정방침, 바로 정책, 이런 것들은
완전 무결한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 이들이 말 이 검찰관들이 말한 거죠.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등 방문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지?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등 방문이 한국에서 뭐 한 거냐, 그지?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줄게라고 하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정리하기를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는데 2등 간신배 2등 방문이 자 정말 이걸 태클을 걸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그죠? 자 하고 일본 사람들도 2등 방문을 비판한다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한국인인데 당연히 증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내가 2등을 죽인 것은 바로 의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 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 2등. 자 그래서 나는 그래서 죽인 거다라고 하면서 명분과 죽인 이유 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1번 주제 검찰 간의 논거를 듣기 전에 최후 진술하고 있다. 들었죠? 2번 자신의 잘못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3번 2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다. 틀렸죠? 자 4번 2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역설이라는 것은 여기서 힘주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자 보실 때 이 역설할 때 이 거스를 역자를 쓰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설법 모순된다는 뜻이고요. 자 역설한다 그러면 힘주어 말한다는 뜻이에요. 역설하다, 힘주어 말한다, 강조한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자 20번입니다. 다음 세대 자신의 모국어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 자 개념 정의를 했죠. 모국어, 자 언어 자살이라고 합니다. 와 이런 말을 쓰네요.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광합이 없으며 그 다음에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살의 특징을 요약하셔야 돼요. 자 외부의 강압이 없다. 외부의 강압이라는 것이 없어야 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었어요. 그럼 예시가 나오면 앞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럼 여기 읽을 때 똑같이 외부의 강압 없이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멕시코 정부에서 토토나거를 사용은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 모여서 자 모 대신에 뭘 사용했다? 모 대신에 스페인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 언어 자살이죠. 자,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 이 언어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 그지? 자,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정체성 상실, 사회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 결여 등이 앞서 있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다 이제 그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체성의 상실이라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사회붕괴, 자,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단절. 자, 이런 것들이다. 자, 나는 부모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요. 라는 집단적 자각이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얘네들이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외부의 강압이 없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단기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 조건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다. 이거 딱 보시면은 이게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외부 강압이 있는 거잖아. 서부 열강들의 언어 말살 정책이면 이건 외부의 강압적인, 그죠? 외부의 강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외부 강압과 연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았던 거 1번. 네, 됐습니다. 모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언중의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언어 사용하는 대중의 의지. 자,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책이 유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순전히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단체적으로 자,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제식 40세의 집단적 자각, 그죠? 자, 이겁니다. 자,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으니까요. 하나로 단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다고 보면 그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외부 강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틀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해설을 모두 끝냈습니다. 자, 그동안 지방직의 흐름과 다르지 않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의 변화는 바로 실용국어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이번 시험에서 좀 특색 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비문학 독해가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또 지문이 언제든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소홀히하지 마시고요. 문학 정리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